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카를 집에 끌고 오듯 데리고 와서 건강한 조카의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카와 하늘을 나는 듯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너무 좋아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딸을 시집을 보내고 나서 10여 년을 혼자 지내온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혼자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제법 사교성과 애교도 있어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기저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남정네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허전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고로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이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으나 매일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시리고 허전함이 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그 손길이 그리워 나의 아래는 꿈틀거리기 일쑤였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매달 찾아오던 다할거리도 끊기고 이젠 끝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니 외로운 밤도 어느새 먼 옛날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이제는 외로움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 뭔가를 갈구하는 바램도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내 위에서 고함을 치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버렸습니다. 가게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는 정신이 없기도 하지요. 이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하니 내가 할머니가 다 된 듯한 기분입니다. 가게 한 구석에 운동기구 몇 가지를 놓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매가 괜찮은 저는 사람들이 나이보다 어리게 보더군요. 오늘도 새벽에 밥을 먹고 아침 일찍 가게로 갑니다. 조용한 집보다는 손님이 있어서 떠들썩한 가게가 낫지요. 영업 준비를 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하나 둘씩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첫 손님에게는 늘 일부러 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20대 초반일까 중반일까 내 딸보다 어려 보이는 총각이었어요. 손님은 저를 쳐다보며 계속 웃고만 있었습니다. 의문이 밀려오는 찰나 그 손님이 입을 열더군요. 숙모저예요. 저에게 숙모라고 부르는 이 총각의 기억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아준민이 조카 맞아? 중학생 때 보고 한참 못 봐서 몰라봤네.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준민이는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촌수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이지만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숙모 조카였던 것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시댁 쪽 친척들과 왕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카가 찾아왔다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숙모님 근처에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축하의 말을 하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조카가 다녀가고 며칠 후 저녁 때였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구석에 있던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꿈나라로 직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레깅스와 쫄티를 입고 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조카 무슨 일로 왔어? 조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조카는 시선을 돌리고 말을 하더군요. 당연할 겁니다. 조카와 숙모라 해도 이런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할 테니까요.
과일을 깎아와서 조카와 마주 앉으니 조카는 포크로 과일을 저에게 주더군요. 건강한 조카를 이런 차림으로 마주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저의 본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카는 젊은 나무에 달린 과일은 물이 많지만 달고 맛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하, 늙으면 물이 메말라 맛이 없는 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조카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서로 무안한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조카가 숙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숙모님처럼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를 지닌 여자는 젊은 여자들 중에서도 흔치 않아요. 조카의 그 말과 웃음이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조카 노인네 놀리면 혼나요. 나의 말에 조카는 숙모님은 미인형 얼굴에 운동으로 건강미까지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모님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하긴 내가 아직 시들지 않았겠지. 조카는 시선을 돌리는 척하면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나에게 편하게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건너 뛰겠다고 했지만 조카는 자기가 잡아줄 테니 운동을 하라더군요. 아령을 들고 서서 운동하는 저의 뒤에서 조카는 자세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아래를 내린 모습을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조카는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조카의 부축에 묘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저는 가쁜 숨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부축해 소파에 눕혀준 조카는 저의 다리에 안마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나올지도 모르는 소리를 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조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안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카의 손길이 멈추기라도 하면 나는 세상을 버릴 것이라는 결심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나는 끙하며 모른 척 돌아 누웠어요. 조카는 다리와 허리를 정신없이 안마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점점 조카의 숨소리도 빨라지고 때가 물 익었다고 생각한 찰나 조카의 건강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난 몰라 늙은 숙모를 어쩌려고. 가만 계셔 보세요. 제가 오늘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 그대로 호강이었습니다. 조카와의 즐거운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소파는 앉는 의자라 불편했지만 정신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역시 길게 가지는 못하더군요. 5분도 안 되어 끝이 났고 저는 부끄러움에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숙모 집으로 가자. 맛있는 거 줄게. 그 맛 있는 건 이 늙은이였습니다. 저는 젊음의 활력이 깨어난 것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무엇도 드나든 적이 없는 곳에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조카와 저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의 집을 모르는 조카보다 앞서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조카는 저의 빠른 걸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지 숙모 천천히 좀 가요 하더군요. 나는 조카 말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만 않았습니다. 참고 있던 본능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조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너무 행복해서 울기까지 했어요. 조카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나의 주인님으로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진수성찬을 차려 조카를 먹였습니다. 숙모님도 드세요 하며 웃는 조카를 보며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카와 헤어져 각자 일터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찾아온 조카에게 다 조카 때문이야 하며 또다시 뜨거운 관계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규직이었고 그녀는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도와주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굴만 본 정도이고 사실 아줌마가 나이치고 많이 곱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만 있을 뿐이었지. 제가 그녀와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서로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는데 저만 결혼 준비는커녕 애인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결혼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저에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주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막 전문대 졸업해서 취직을 한 2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솔직히 저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에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확실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초반부터 결혼 상대를 붙잡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재다가 나이 먹고 나서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자기가 가장 주가가 높은 20대 초반인 시절에 기반 괜찮고 쓸만한 놈 골라서 하루빨리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속물 같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눈에 제가 차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그 여자가 별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그녀를 쫓아다니게 되었지요. 어떻게든 잘 보여보겠다고 비싼 밥도 사 먹이고 선물도 하고 하면서 억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날도 적당한 선물에 비싼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길이었지요. 그 여자는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된다 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서 집까지 무조건 바래다 주겠다고 하고 억지로 따라 나선 거예요. 별다른 대화도 없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제가 진심을 다해 그 여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면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길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더니 대뜸 엄마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그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사실 긴장이 되기는 했는데 괜히 어머니가 오셨다고 도망가면 이상한 놈 취급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어머님한테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놓자는 심정으로 쫓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불러서 뛰어간 사람이 자세히 보니 회사에서 몇 번 보던 그 비정규직 아줌마인 그녀였습니다. 맨날 회사에서는 정장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집 앞이라고 편하게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 느낌이 새롭더군요. 나이가 50대를 바라보는 상황인데도 깊게 드러나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뒷모습만 보면 그녀가 딸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와 딸이 아니라 자매라고 착각을 하겠다 싶을 정도로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매일 입는 고리타분한 회사 복장으로는 그 정도인지 눈치챌 수 없었고 머리도 바싹 뒤로 땡겨 묶고 다니니 액면가가 딱 그 나이대 아줌마로 보였는데 밖에서 보니 30대까지는 솔직히 무리가 있지만 40대 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7살이었으니 그녀가 40대 초반처럼 보인다면 사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고 저한테는 누나나 마찬가지처럼 보이던 외모였어요. 처음에 그녀는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귀찮게 하는 남자이지만 당당하게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지가 괜찮았나 봅니다. 그녀가 시간을 보더니 저녁도 늦었는데 집에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받은 그 여자가 그녀를 향해 뭘 밥까지 주냐며 식사하고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녀는 아마 제가 딸의 남편감으로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분위기는 차갑고 얼어붙어 있었지만 제가 딸의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소개받은 그 여자는 안중에도 없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오히려 거기서 뿜어내는 완숙미까지 느껴지는 그녀에게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복장인데 반해 아직도 눈화장은 짙어 있고 속눈썹은 뭘 붙인 건지 굉장히 두껍게 진한데 그 커다란 눈 속에서 헤엄을 다 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녀와는 별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그녀의 딸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심통을 부리는 바람에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윗감으로 점수를 따고 싶은 생각보다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기에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개받은 그 여자야 앞으로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그녀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몇 번씩이고 마주치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출근을 해서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번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오늘도 마주치지 않겠나 싶었고 그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나와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뜩 긴장이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구내식당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저쪽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에 홀린 듯 식판을 들고 그녀가 식사 중인 맞은편 앞자리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고 이윽고 그 앞에 어제 봤던 남자인 제가 서 있는 걸 보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녀가 어제 낯이 익다 했더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냐고 반응을 하더니 맨날 정장 입은 것만 보다가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녀한테 저도 맨날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집에서 편하게 입은 모습으로 처음 봤는데 저는 그녀인 걸 한 번에 알아봤었다고요. 따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자 관계처럼 안 보이고 자매처럼 보이더라 너스레를 떨면서 농담을 하나 던졌는데 그녀는 표정에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추근덕거려보려고 던진 농담인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녀의 딸과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게 무리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거죠.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그녀와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계약직이다 보니 정규직 직원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식사를 혼자 했었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그녀 또한 젊게 살아서 그런가? 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차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와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인가 그녀와 계속 점심 식사 때마다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제가 딸을 잘 안 만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랑 가까워지고부터 안 만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그녀의 딸이 저랑 한참 만날 적에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맨날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아 보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통 보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딸하고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게 어머니인 자기가 같은 회사 동료라서 그래서 부담이 느껴져서 그러는 건지 뭐 그런 걸 물어왔습니다. 그녀 딸이 요즘 제 연락을 기다리는지 집에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녀가 만나는 게 저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랑 소개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애초의 목적이 어차피 할 결혼이면 결혼 상대를 자기가 고를 수 있을 때 가고 싶다는 거였으니 저 말고도 동시에 대여섯 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솔직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제일 핫지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혹시 그녀의 딸과 저희 사이가 걱정돼서 혹시나 저와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이렇게 대화만 나누는 친구 사이로 남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녀의 딸이 제 연락을 기다릴 이유가 없을 거라면서 그녀가 지금 결혼 상대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에게 이젠 솔직히 당신 딸보다 당신이 더 관심이 있으니 이제 자기 행복에만 신경을 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윗감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 건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딸 이야기인데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서 저보고 자신감을 가지라 하더군요. 자기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딸이 결혼 상대라고 집까지 바래다 주게 한 것도 제가 처음이고 집안까지 들어오게 한 것 또한 제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녀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집안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결국에는 집에 들어왔다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자꾸 그녀의 딸과 제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시키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 하더군요. 애초에 그녀의 딸에게 관심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기에 또 그녀 말을 들으니 혹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쫓아다니게 만들 정도로 젊고 예쁜 맛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녀 딸 때문에 저를 멀리하는 거라면 언제가 돼도 이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랄까요? 그래도 지원 사격을 해준다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그녀의 딸을 만나다가도 사실 진짜 저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괜히 제가 자꾸 그녀 딸한테 얽매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또 없겠다 싶어서 도와주는 대신에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정식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잠깐 밖에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 하길래 제가 일찍 도착해서 그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지요. 그녀는 처음 그녀의 집에서 봤을 때처럼 회사에서 보여주는 사무적인 모습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일부러 더 꾸미지 않은 것이 혹시나 그녀가 그녀의 외모가 빼어난 걸 알고 자기 딸을 더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녀의 꾸미지 않은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묻길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요. 그녀 입장에선 제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녀랑 같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하는데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녀가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괜히 사람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듯 보였는데 저는 저대로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 붙잡아 놓고 있는 것 같으니 그녀가 저를 지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꺼내면서 애써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딸 어릴 때 사진이나 보지 않겠냐며 앨범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제 눈엔 그녀 딸의 어린 시절 사진보다 길게는 20년 전 그녀의 젊었을 적 사진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미모에 감탄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녀 사진을 가리키면서 정말 예쁘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얼굴도 살짝 붉히더라고요. 그때 묘한 분위기가 오고 가서 두 사람 심장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는가 보지만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다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다는 걸 짐작했는지 농담을 하면서 받아 넘기더라고요. 20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의 저보다 어릴 때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농담한답시고 자기가 딸보다 낫지 않냐고 장난스레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에 따님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우시다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얼굴이 전에 없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도 없어지고 오히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녀의 딸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고 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입을 여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딸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 또한 방금 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기에 옆에 붙어있던 저를 후다닥 떼어내고는 현관문 쪽으로 그녀의 딸을 마중하기 위해 나갔는데 완전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결혼할 상대라고 해서 남자를 한 명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녀도 그동안 착각을 했던 게 그녀의 딸이 연락을 기다리고 지루해하던 건 제가 연락이 뜸해지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빠서 연락이 뜸했기에 아쉬워했던 겁니다. 그날도 약속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 온 거였는데 둘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예 그날 어머니인 그녀에게 인사를 시키러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현관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고 이윽고 저도 현관문으로 나오면서 그녀의 딸과 함께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같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딸 또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어떻게 찾은 결혼 상대인데
어떻게 둘러대야 하는가 하면서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한 명만 빼고 이 상황이 뭔가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였지요. 그때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녀의 엄마 팔짱을 끼고 우리 오늘부터 연애하기로 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딸이 결혼 상대를 데려온 상황에 제가 뭣도 아닌데 혼사길을 막아버리면 앞으로 그녀를 다시 만나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으니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허리를 감싸고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둘이서 그날부터 눈이 맞아서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오늘 안 그래도 너가 늦게 들어올 줄 알고 집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집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후다닥 집에서 도망 나오듯 뛰쳐나왔습니다. 어쨌든 둘이서는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하고 그녀의 딸에게 결혼할 남자와 둘만 있을 시간을 만들어준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녀와 제가 밖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그녀에게 그러면 저희 집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제 진심을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딸에게 정신이 팔려서 집까지 가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라고요. 당신의 딸과 제가 몇 번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아까 한 말은 진심도 섞여 있는 저희 희망사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날 저녁에 그녀의 딸이 결혼할 상대방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저와 그녀가 저희 집에서 벌였던 일보다는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자친구 없이 지내긴 했지만 20년을 가까이 과부로 지내온 그녀가 참아온 것에는 비할 바가 없었을 겁니다. 아래층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제 집 현관문을 두드릴 정도로 정말 제 인생에 두 번은 없을 정도로 과격한 한때를 보내게 되었지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그녀의 딸이 집에 데려왔던 그 상대방과 잘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딸을 먼저 두고 자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딸 눈치를 보면서 살 셈인지. 이제는 당신 행복 찾으라 말해주지만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루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차분히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행복할 시간은 한참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말이지요.